대명사를 중심으로 발표하게 될 영어영문학과 18학번 박윤수, 영어영문학과 14학번 김유진입니다. 네, 저희의 목차는 이렇고요. 네, The Early Modern English, 즉 초기 현대 영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문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북에 따르면 초기 현대 영어란 중간 영어 시대 말의 1500년부터 1800년까지 무렵의 영어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문헌으로 후기에 속하는 킹 제임스 성경 및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저작물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킹 제임스 성경은 성전이라는 성격에서 당시 구어체와 다른 고풍스러운 어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들은 현대 영어밖에 모르는 사람도 대략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 영어에 가깝습니다. 현재 영어와 비교했을 때 초기 근대 영어는 발음과 철자에 약간 괴리가 보이지만 이것은 현재 철자가 초기 현대 영어 시대의 대모음 추이가 완료되지 않은 무렵에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초기 현대 영어는 현재 우리가 쓰는 영어의 모체가 되는 언어인데 여러 혼란을 겪으면서 이루어진 중세 영어를 그대로 계승하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보나 아직 형상이 제대로 꾸며지지 않은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초기 현대 영어는 셰익스피어라는 언어의 천재를 만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언어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에서는 강변화 형용사와 약변화 형용사, 즉 strong adjective form과 weak adjective form 사이에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세 영어 시대에서 어말 n이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말에서 어가 사라지면서 그 형태적 구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말 어의 사라짐은 동사의 형용사의 플루럴과 싱귤러의 구별도 삭제시켰습니다. 이로써 아직도 수식하는 명사와 수를 일치시키는 유일한 어는 지시사 these, these와 that, those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펠링에서 슈아 모음을 나타내는 letter in은 계속해서 많은 단어에서 쓰였고 형용사는 더 이상 수나 한정의 문법 범주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용사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룰 부사의 경우 비교와 최상급은 or과 est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고대 영어기에 있었던 more, more, must에 의한 분석적 비교를 점차 더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로버트 그린의 1591년 작품인 Maiden Stream에서도 No brain wit could hadn't overgo yet to a friend wise, simple and no 라는 말이 쓰인 것을 통해서 mo와 같은 분석적 비교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적 비교의 예시인 mo는 심지어 19세기까지 계속되었는데 바이런의 Childe Harold에서 Yeah, she'll find some tidings in the future page if he that remet now may prove more 라는 문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자유롭게 비교형을 사용한 예들을 보면 eminenter, beautifulest, more near, most poor 등으로 사용하다가 17세기 중반부터 오늘날의 규칙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 비교가 쓰였던 적도 있는데 예를 들면 more bitter, more better, more better, most worst, most silliest, most unkindest 등의 표현들이 초기 현대 영어에서 쓰였습니다. 비교가 어미에도 붙고 단어를 수식함에 있어서 생겼던 것이 특징입니다. 네, 다음은 부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ly로 끝나는 부사들이 예전에는 서픽스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flat adverbs라고 부르는데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많은 예시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grievous, sick, indifferent, cold, wondrous, strange, passing fair 등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passing은 surpassingly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bad English라고 규탄하는 sure의 사용도 이루어졌는데요. 오셀로에서는 if she come in, she will sure speak to my wife. 햄릿에서는 ensure your friends my thanks are to your Hathany. 윈터스 테일에서는 sure the gods do this year caniveras 등의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뿐만이 아니라 부사의 슬로우 사용도 Midsummer Night's Dream에서 한 바 있습니다. But oh methinks how slow this old moon was 와 같이 말이죠. 존 밀턴도 그 당시 I hear the far of perfect sound singing slow with certain roar 와 같은 표현을 쓴 바 있습니다.
초기 현대 영어 시기에 대명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유진 학우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맡은 김유진입니다. 초기 현대 영어의 대명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대명사는 굴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품사이므로 일단 그 당시에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표를 띄워줬는데요. 여기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2인칭 대명사들이 현재와는 조금 다르게 쓰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소유격이 현재와 좀 다르게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격에 있어서 my와 mine 그리고 si와 sign은 관사의 어와 on의 차이처럼 그 당시 의문적인 특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my과 sign 같은 경우는 이제 mo음과 h 혹은 휴지 앞에서 사용되었고, my와 sign 같은 경우는 자음 앞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는 모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히아투스 현상에 의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세기에 이르러 my가 한정적인 용법에서의 유일한 규칙적인 1인칭 소유격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 my는 따라서 자동적으로 명사적인 용법에서만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격의 한정적인 형태와 명사적 형태의 구분이 인칭대명사의 체계 속에서 이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단 그 형태가 동일하게 사용되는 his와 명사적 기능이 없이 그냥 이제 한정적인 기능으로만 사용되는 it의 경우는 현재까지 예외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특징적인 2인칭 단수 다와 see, sign, sign 이 대명사에 이제 2인칭 단수 대명사들이 다른 형태로 이제 소실됨에 따라서 아직까지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체계의 공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이제 2인칭 복수형인 예 형태는 격식체의 환경에서 단수의 뜻으로, 다우의 형태는 비격식체에서 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상류사회 언어에서 TH형이 매우 드물게 되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사라졌는데 현재까지 이제 햄릿이나 이런 셰익스피어 작품을 보면 이제 TH형이 좀 친숙하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킹 제임스 바이블 같은 종교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이 초기 현대 시기에 점차 사라지는 추세였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셰익스피어와 같은 작가들은 이제 예술적인 장치, 문학적인 장치로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햄릿의 예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햄릿의 사막에 있는 사막 7장이었던 것 같은데 일부인데요. 네, 햄릿의 어머니께서 이제 햄릿, thou has thy father much offended라고 말하고, 햄릿이 이제 어머니에게 Mother, you have my father much offended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 어머니가 아까 썼던 thou와는 다르게 come, you answer with an idle tongue이라고 you라고 사용을 하고요. 이어서 대화가 좀 진행되다가 이제 다시 What wilt thou do? Thou wilt not murder me?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첫 행에 처음에 여왕이 얘기한 것은 이제 다음은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말입니다. 햄릿의 대답에서도 you를 적절하게 사용하죠. 그러나 왕비의 다음 말에서 다시 you와 같은 격식체를 사용한 것과 마지막 행에서 thou를 사용한 것은 이제 햄릿이 자신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음을 좀 깨닫고 그에게 다시 부모 관계를 상기시키는 그런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인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3인칭 단수 대명사인데요. 3인칭 단수 남성과 여성의 대명사는 후기 고대 영어 시기 이후 좀 비교적 안정되게 사용되다가 16세기 후반에 소유격 형태의 이치가 생겨나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의 중성 주격과 목적격 hit은 비강세일 때 그 h가 소실돼 it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형태가 이제 좀 더 비강세일 때뿐만 아니라 강세 위치에서도 강세가 있을 때도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소유격 hit은 17세기 초반에 일반적인 중성의 형태로 남아 있었지만, 중세 때부터 그 이제 hit가 가지는 중의성으로 인해 좀 더 깊이되다가 14세기와 17세기 이 사이에 이르러서 비굴절형인 it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it의 소유격으로 hit가 사용되던 것 대신에 of it이나 아니면 다른 소유격들처럼 apostrophe s의 형태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말에 it가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고, 중성 소유격인 his와 it을 완전히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단 한 사람을 지칭하는데 2인칭 복수형이 we가 사용되기도 했다는 점인데요.
이는 그 이제 영국은 현재는 입헌 군주로 남아있고 그때 당시 왕이 있었기 때문에 군주가 사용하던 legal we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는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legal we뿐만 아니라 뭐 이제 책에서 필진이나 편집자로서의 editorial we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16세기를 지나면서 목적격 형태의 유가 주격의 예를 대신하면서 단수와 복수가 구별돼야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17세기 후반과 이제 18세기 초반 내내 많은 화자들이 you was와 you were를 이제 복합적으로 좀 구분을 잘 하지 않고 구분을 좀 시작하는 단수와 복수 형태로 구분을 시작하는 그런 사용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you was가 소실되고 you were의 형태로 통합되게 되었는데요. you was의 형태는 교양 있는 미국인들에서도 한때 사용되는 그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네, 또한 3인칭 복수에 있어서 원래 H형이 15세기 말부터 낡은형으로 취급되어 사용되지 않게 되고 TH형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H형은 ham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비강세형으로 apostrophe em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관계대명사와 의문대명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중세 영어 시기에 대시 골절하지 않고 관계대사 기능을 하고 또 위치가 추가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 이 원래 의문사 후가 사람을 지칭하는 단순 관계사로서 또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얼마 전에는 부정관계 대명사로서 현재 whoever, whomever 또 상응하는 그런 사용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who를 사용해야 하는 것에 위치를 사용해서 who와 위치에 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사용도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격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기의 영어는 격 형태에 대한 적절한 선택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나 17세기 후반과 18세기에 그 형태가 이제 고정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등위 접속사 뒤에 반드시 주격 형태가 나타나는 경향이 이제 초기 형태 영어 시기에 있었는데 이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칭대명사의 주격과 목적격, 특히 I와 me가 비동사 뒤에서 다소 구분 없이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있었고 오늘날 또한 이칭대명사의 목적격이 비동사 뒤에서 계속 나타나고